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조각 42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6회분 분석에서 6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매번 나오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2배, 4, 근, 영, 기 이렇게 6개인데 지금 2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했고 근로소득 했죠. 근로소득 했고 사업소득 했고, 자, 연금소득도 요거 다음에 기타소득부터 합니다. 기타소득부터 하고 그 뒤에 연금소득이 있는데, 여러분 이따 연금소득 때 말씀드리겠지만 연금소득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거기서 할 거예요. 진짜 나왔던 것까지만 보고 가자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소득 이제 본격적으로 기타소득이 남은 거예요. 연금소득은 이제 이따가 가볍게 볼 거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이제 큰 주제로 남은 건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금융소득하고 같이 이제 매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친구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뒤쪽에 잠깐 보시면은, 자, 224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관식과 객관식에 모두 포함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일단 법인세법에서는 우리가 주관식은 다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이제 덩치가 큰 그런 계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주관식 쪽에 전부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만 대비한다. 라면 이제 되는 건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주관식에서 큰 게 두 개 나오잖아요. 주관식이 큰 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30점, 30점, 60점이나 거기서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객관식에서는 주관식 그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이 주관식 1번 큰 30점 문제 하나가 주관식인데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고 다양한 주제. 일단 여러분,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쪽은 늘 나오는 거고, 큰 주제가 근로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좀 사업소득, 단독 사업소득이 나오고, 사업소득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 법인세와의 비교, 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추세죠. 요즘 최근 경향은. 자, 일단 주관식 경향은 그렇고, 소득세는 앞에 사업소득 할 때도 여러분 계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매번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대해서 그냥 진위 판별 문제가 나오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고, 그렇게 사업소득에서 계산 문제 나오거나, 그리고 여기 이 기타소득,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객관식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법령 객관식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그냥 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듯이 224번처럼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정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주관식에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주관식에서 안 나올 게 여기 나오진 않아요. 주관식에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같이 공통으로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돼 종합과세 된다 이런 뜻이죠. 종합과세 되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총수익 금액이 있죠. 우리 소득으로 받는 총금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고 난 금액이 소득금액이니까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일단 내용을 좀 보고 올게요. 뒤쪽에 정리를 한번 보면서.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요 내용이 주관식 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 주관식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짧게 볼게요. 여기서는 짧게 볼 거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재생 목록 중에 요 주관식에서 요거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그때는 빠진 거 없이 충실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고 좀 주관식 풀이까지 같이 엮어서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일단 기타소득 총수익 금액이라고 있다고요. 이게 받는 총금액. 물론 여러분 기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애초에 제외가 돼요. 얘들은 빼고 내가 받은 총금액이 총수익 금액이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기타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용어 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이다 라는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객관식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봤죠?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기타소득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항목에 만약에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얘는 빼라는 거예요. 얘는 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얘들은 밑에 있는 5개 있죠. 1, 2, 3, 4, 5번. 이 친구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떨 때는 종합과세되고 어떨 때는 분리과세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얘들은 늘 분리과세된다. 다른 조건 따질 거 없다. 무조건 분리과세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요 외울 때 주관식 할 때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빨간색 돼 있죠, 여러분. 무조건 분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 뭐? 복, 연, 골. 여러분 그리고 줄임말로 설명을 드릴 건데 뭘 줄인 건지는 아셔야 돼요. 나중에 줄인 것만 생각하고 그게 뭐의 앞글자인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 뭐라고? 외울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분리해야 돼요. 뭐? 복, 연, 골을. 여러분 이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보거 요리 여러분 먹을 때는 무조건 연골을 분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거의 연골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거 위험하잖아, 보거 요리. 아시죠? 보거를 먹을 때는 무조건 뭐를 분리하고 먹어야 돼? 연골, 연한 뼈 있죠? 연한 뼈, 연골을 분리해야 돼요. 왜? 거기 독이 들어있거든. 됐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 무조건 분리하고 먹으세요. 뭐 먹을 때? 보거를 먹을 때 보거의 연골을 무조건 분리하고 먹으세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조건 분리하고 먹는다. 뭐? 보거의 연골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보거의 연골이 무슨 독이 있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거의 연골에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조사위원 합격할 때까지는 보거의 연골에 독이 있는 거예요. 왜? 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된다고. 보거의 연골을. 여러분 이렇게 풀세트로 다 외우셔야 돼요. 복, 연골 이것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지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앞글자를 딸 때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까지 같이 따서 외우는 게 좋다고. 이따가 또 외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외울 때 구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복연골. 그래, 복권 당첨 소득. 그리고 복권에 2번, 3번 엮여 있다고 생각해야 돼. 복권, 스포츠 토토, 슬롯머신. 이런 거 다 같은 걸로 엮여 있잖아. 약간 도박 느낌이 나는. 한탕을 노리는. 그죠? 복권, 스포츠 토토, 체육진흥 투표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슬롯머신, 당첨. 이런 것들 뭐, 한 방을 노리는 어떤 것, 요런 느낌으로 다 가져가야 돼요. 같이. 복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게. 어차피 쓰는 건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연은 뭐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게 아니고, 연금 외 수령하면 그건 기타 소득으로 보거든. 이따가 연금 쪽에서도 볼 건데, 아시겠죠? 연금 계좌에서 수령을 하는데 그거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고 연금 외 수령하면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보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야. 외우는 거고 내용도 알아야지.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거 아니에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보고 그 경우에는 이렇게 15%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한다. 이 내용이거든.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리고 마지막에 골은 뭐예요? 서화 골동품. 서화도 같이 떠올려야 돼. 골 할 때 골동품. 그래, 오래된 거. 서화. 이렇게 같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20%로 분리과세해요. 복권 원천지수 세율도 봐버리자. 몇 퍼센트 세율로 완전 완납되는지. 20%, 3억 초과분은 30%. 세율도 알아두시고. 일단 알아야 될 게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보거의 연골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한다. 분리하고 먹어라. 알았죠? 무조건 분리도 같이 외우세요.
복연골만 외우면 이게 나중에 복연골은 같이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는데 이게 뭔지가 안 떠올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다. 무조건 분리 과세 항목이 복연골이다. 이걸 한 번에 앞 글자를 다 따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해서 먹어라. 왜? 복어의 연골에는 독이 있으니까. 됐죠? 유치하지만 유치한 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알았죠? 학교 가실 때까지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 가지 더. 원천징수세액은 여러분, 보통 우리 기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몇 %라고 보통 외워요? 20%라고 외워죠. 중요한 거 잊지 말자. 기타 소득 금액의 20%예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서 기타 소득 금액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20%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 예를 들면 입금되는 총액이야,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받는 사람 입장이면 입금되는 총액이야. 거기다가 바로 20%를 곱하는 게 아니라고, 원천징수 금액 구할 때. 필요경비 빼서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고 거기다가 20%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선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경비 의제 때문에 20% 필요경비가 만약에 80%가 됐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내가 100원을 받는 금액이 총액이 100원이야. 근데 필요경비 의지에 있다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100원에서 필요경비로 80%를 무조건 의지해줘. 그럼 20원이 남죠. 그죠? 20원 기타소득 금액이지? 여기다가 20% 곱하면 얼마요? 4원. 4원이 원천징수액이라고. 그래서 계산식 같은 거 여러분들이 우리 근무하실 때 보면 엑셀식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 100에다가 바로 4% 나오게 할 수 있어. 바로 4원 나오는 거 한다고. 필요경비 의제율까지 바로 다 반영해서 80% 두 번 반영해서 96% 빼니까 4원을 바로 뽑아내는 식 같은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걸 거쳤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을 뽑아내는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거지, 그게. 됐어요. 요렇게 알아둡시다. 자,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여러분 공부를 우리 했고요. 밑에.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금융소득도 이랬잖아. 그죠?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었죠. 자, 봅시다. 기타 소득 금액. 이것도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네요. 뭐하고 뭐는 제외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위에 무조건 분리 복연골. 이 소득들은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거야. 더할 때. 그리고 뇌물로 받는 기타 소득 금액도 제외하고, 그걸 나머지 제외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더해. 그게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납세자가 선택해서 분리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로 종결할게요, 원천징수로 나는 끝낼게요 라고 하거나, 종합과세 선택할게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세율에 따라서 자기가 뭐가 유리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달라. 이 납세자 본인이 적용되는 누진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거든. 원천징수로 종결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납세자 입장에서 뭐가 유리한지 실제로 계산해봐라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런 제도 자체는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기준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하니까 딱 300만 원이면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에서. 자, 이제 또 외울 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필요경비, 이 객관식 풀 때 지금 이게 필요해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제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 주어진 항목이 필요경비 요거 의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못 풀어요.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때하고 똑같아. 원칙적으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금액이야. 증빙이 당연히 있어야겠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회성이 강해. 그리고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건 강하죠. 복권, 뭐 이런 것들, 슬롯머신이야 이런 것들, 뭐 스포츠 토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뭐랄까 운에 기댄 이런 것도 많다고, 기타 소득은. 그래서 필요경비 같은 걸 할 때 실제로 입증이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법은 예외적으로, 그래 원칙은 실제 필요된 경비를 네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 기타 소득은 그런 입증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한번 인생 역전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필요경비 의제는 여러분 매번 나오는 개념이죠. 실제로 없어. 하지만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간주 의제 똑같은 거라고 했죠. 봐줄게. 이 금액까지는 필요경비로 쓰인 걸로 그냥 봐줄게.
빼라 빼. 총수입 금액에서 이만큼 빼게 해줄게. 빼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서 원전 징수하고 뭐 종합과세 판단을 하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경비가 사전적으로 중요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제도가 소득세법에서는 필요 경비 의제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둘 중에 큰 걸로 필요 경비를 의제한다는 거야. 자, 봐봐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 이거잖아. 요걸로 자기가 만약 입증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걸로 해줘. 자, 총수입 금액 곱하기 일정률을 그냥 필요 경비로 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세법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자고. 자, 너 이거 필요 경비 입증하기 쉽지 않지? 그래서 네가 받은 총수입 있잖아. 거기서 일정 퍼센트를 필요 경비로 의제해 줄게. 빼라 빼 하는 거야.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는 이 일정률 퍼센트지보다 더 많이 실제로 썼는데요.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세법은 어떻게 하겠어? 이건 지금 납세자를 위한 제도잖아. 그러니? 그러면은 네가 입증한 금액으로 해줄게. 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맥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필요 경비는 맥스, 클수록 좋죠. 소비자가 아니고 납세자 입장에서. 필요 경비 인정이 많이 될수록 세금 낼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큰 거를 필요 경비로 봐주겠다라는 거고, 자, 이제 말했던 외울 거예요. 일정률. 그게 일정률이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 총수입 금액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서 필요 경비로 봐주겠다고. 근데 이 일정률을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이건 풀 수가 없겠죠. 일정률을 외우는데 여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든 외워볼까 해서 짜내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위에 여러분 방점 찍혀 있죠. 요거 보세요. 팔, 순, 공, 주죠. 팔순공주, 육무, 통지, 문인이죠. 이대로 외우세요. 팔순공주, 육무, 통지, 문인. 여러분 숫자를 꼭 같이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순공주만 외우면 이 순공주가 뭔지 몰라.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팔순공주가 육무, 통지, 문인이다. 이거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짧게. 자, 여러분 여기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주님이 있었어요. 공주님이 있었는데 공주님이 어렸을 때 이제 문인들한테 공부를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를 배웠어. 그림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배우는데 주변에서 문인들이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문인들이 외우세요. 뭐 사서삼경을 외우세요. 막 이렇게 옆에서 수업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막 공주가 참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문인들이 막 혼냈대. 공주님 이렇게 공부를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스트레스를 줬대. 그래서 공주가 되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야, 내가 나중에 힘을 얻으면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대.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문인들을 좀 괴롭혀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공주가 지금 빨간색이죠. 팔순 공주니까 공주가 나이가 80이 되었대요. 80이 되었대요. 팔순. 나이가 8순이 되었대요. 8순이 되어서 이제 공주님이 8순이 되었대요. 8순 공주가 되었대. 그래서 이제 수건사업 이놈들 두고 보자 해서 그 당시에 문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던 게 뭐 6개가 있었대요. 6개가 혜택이 있었대. 뭐 이렇게 노급도 주고 땅도 주고 뭐 하인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팔순 공주가 8순이 되자마자 이제 문인들한테 통지를 했대. 문인들한테 이놈들아 해서 문인들아 너희들 이거 너희 혜택 받는 거 이거 6개 육무 없앤다고 통지했대요. 6개 혜택을 없애겠다고 육무하겠다고 통지했대요. 문인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자 이렇게 외워. 알았죠?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팔순 공주가 문인들한테 6개 혜택을 없앤다고 통지했다. 육무 통지 문인. 자, 다시. 팔순 공주가 육무 통지했다. 누구한테? 문인한테. 일단 여기까지가 암기가 되고 이 각각의 앞글자가 뭔지 이제 이읍시다. 아셨죠? 팔순 공주가 육무 통지했다. 누구한테? 문인들한테. 여러분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문인이었더라 무인이었더라 혜택이 몇 개였더라 5개였나 4개였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공주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50이었나? 팔순까지는 못 사는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외워야 돼.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공주님이 팔순이 되어서 싫어했던 문인들한테 혜택 6개를 없앤다고 통지했다.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알았죠? 스토리세법. 박주mon과 함께하는 스토리세법. 아까 뭐라고? 무조건 분리 뭐? 다 말해보세요. 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돼. 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어의 연골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해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분리 과세한다. 복연골. 자, 그리고 지금 기타 필요경비, 기타 소득금액 뽑을 때 필요경비 의지하는 률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없으면 못 풀어요.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일정 유리조 리스트가 있잖아. 문제에서 이 리스트에 없는 게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소유된 필요경비를 입증 안 되면 그거는 한 푼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셨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 됐죠? 자, 팔순공주, 용무통지 문인. 부끄러우니까 지웁시다. 자. 우리가 뭐 일하실 때 만약에 기타 소득 요 금액에 대해서 할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때까지는 이런 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80%입니다. 팔순, 육무예요. 팔순, 육무 일단. 숫자 이거부터 확실히. 팔순, 육무, 80%, 60%야. 80% 봅시다. 순위는 뭐냐면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경쟁해. 순위 경쟁한다고. 그때 순위야, 순. 다수가 경쟁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상금을 받았어. 그때는 많이 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세금 낼 때.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80%를 빼준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1억을 받았다. 그럼 80% 필요경비로 봐주겠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천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곱해가지고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팔순했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인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공익법인 상금이라고 보면 돼요. 공익법인 상금. 그리고 앞글자를 딸 때는 제가 앞글자를 따는 원칙은 최대한 그 내용의 핵심이 생각날 수 있게 따야 돼. 무조건 말 만들기 좋다고 앞글자 따면 나중에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알죠? 그래서 저는 앞글자 딸 때 원칙이 그거예요. 일단 그 외울 거에서의 한 글자인데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순위, 공익법인. 그죠? 아무거나 따면은 나중에 끌어낼 수가 없다고. 앞글자만 기억나.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긴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핵심이지. 그래서 주를 딴 거예요. 팔순공주. 위약금과 배상금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받는 위약금은 그중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내가 사는 사람인데 원래 언제 입주하기로 약속하고 저기서 어떤 회사에서 내 집을 짓고 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거야. 뭔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면 저기 건축회사에서 연락 왔다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게 월세 같은 걸 나한테 지원해 준대. 그래서 주택 입주, 내가 원래 주택 입주할 날짜보다 늦어져서 지체되어서 내가 받는 돈, 기타 소득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필요한 돈이니까 최대한 의제율을 많이 해줘야겠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팔순공주. 80%는 일단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일 확실히 외워야 돼요. 팔순공주. 그리고 밑에 육무통지문인 60%. 칠순공주, 오무통지문인 막 이러시면 틀린다고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팔순공주. 공주 나이가 몇 살이라고? 80. 혜택이 몇 개를, 혜택 몇 개를 없앴다고? 6개. 육무. 됐죠? 강조합니다. 지금은 그렇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공부하다가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헷갈리니까 확실히 할 때 여러 번 지겨울 정도로 계속 떠올리세요. 각종 무채재산권을 양도, 무채재산권의 무채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이런 거. 무채재산권, 뭐 광업권이나 이런 거 이따가 볼 거예요. 영업권, 광업권 이런 거 빌려주고 받는 돈. 그리고 요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해서 물품을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이때 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볼 거야.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해 가지고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요 제도가 있는 거고, 일단 그건 이따가 말할 거고, 500만 원까지는 기타 소득으로 봐줘요. 기타 소득으로 되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거든. 500만 원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요렇게 그거 따라 두십시다.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 여러분 기억나죠? 제가 강조했잖아, 아까 앞에 파트, 사업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모두 기타 소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뭔가 철도가 깔리거나 전선이 넘어가거나 하니까 내 재산인데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가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가를 받는 거는 나라에서는 참 좋은 목적에 당신의 재산을 공유해 주셨으니까, 쓰게 해 주셨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봐드릴게요. 원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건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설정은 기타 소득이다 라고 우리 별도로 외우자고 했죠.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기타 소득을 하니까 이것도 따로 외워야 되고요. 육무통지까지 왔어. 문인은 문예 창작 소득. 내가 뭐 근무하면서 뭐 수필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뭐 당선돼서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인적 용역의 적용 대가. 내가 프로야구나 뭐 축구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일가견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추어 대회 이런데 초청돼서 뭐 해설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고 나서 대가를 받았다. 인적 용역. 내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해주고 받았다는 거야. 일시적이겠죠? 일시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내가 업으로 하거나 사업으로 하거나 이러면 그건 사업소득이니까. 일시적으로 나는 본업이 따로 있는데 취미로 되게 그쪽으로 일가견이 있어서 뭐 해설 같은 걸 하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야. 문예 창작 소득, 인적 용역 전부 다 일시적이라는 거. 육무통지 문인 한 번만 쓰고 넘어갈게요. 팔순, 공주, 육무통지 문인입니다. 됐죠? 팔순공주님이 팔순이 되어서 복수한다. 문인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구박한 문인들한테 육무, 너희 혜택 6개, 노급, 하인 이런 거 다 없앨 거야. 없앤다고 통지했다. 문인들한테. 이렇게 외웁시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설명을 한다고 좀 이렇게 앞쪽에 길게 말했는데 일단 내용만 알게 되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뒤쪽 내용은 필요할 때 보고 일단은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우가 가나다라 마 있어. 종합소득에 과합산될,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는 건 빼야겠죠? 거래 상대방인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선생님이 아니고 이 경우가 나왔으니까 뒤로 가서 이걸 보고 올게요. 나온 김에. 이게 헷갈리거든? 이것만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이걸 볼 거예요, 여러분. 자, 기타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 일단 여러분, 뇌물 줄 때 원천 징수는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뇌물 줄 때 뇌물 받은 사람이 저 작년에 뇌물 받았어요. 기타 소득이라고 신고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뇌물로 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에 뭔가 적발이 된 거야. 그 경우에는 야, 네가 받은 그때 뇌물 그 기타 소득으로 볼 거니까 과세할 거야. 라는 측면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적발되기 전에는 뇌물을 주면서는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원천 징수가 되는 경우가 없겠지.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뇌물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조상. 그리고 지금 우린 2번을 볼 거예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에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거든요. 요거를 지금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지금 아래 사례 중에 이 경우 1번이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거. 자, 매도자, 매수자가 있어요. 아파트를 판대. 매도자가 아파트를 판대요. 아파트를 팔고 매수자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대요. 그래서 요 100은 1억입니다.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이에요. 자, 요렇게 나눠가지고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이렇게 5억을 주고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대. 사고 팔기로 했대요. 자, 계약금 1억을 X1년 4월 8일에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넘기겠지.
처음으로 계약금입니다 하고 1억을 입금했었고 그 날짜가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잔금까지 쭉 갈 예정이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자, 요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지금 이 핵심은 누가 계약을 파기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는 거예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해요. 뭐 사정이 있대. 뭐 아무튼 사정이 생겼대요. 뭐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하든 뭐 아무튼 어떤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그래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수자가.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위약금이 계약상에 여러분 처음 계약할 때 위약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중간에 파토내는 사람이 어떻게 위약금을 상대방한테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금으로 지금 매도자한테 1억은 이미 가 있죠. 그 상황에서 매수자가 미안한데 나 이거 안 살래 라고 해. 그러면 어때? 내가 미리 입금했던 그 계약금 1억 있지? 그거 내가 미안하다는 위약금 주기로 한 거 그거를 네가 그 위약금 삼으렴. 너 먹어라 이 말이야 매도자한테. 계약서 상에 1억을 주기로 돼 있다고 해봐. 됐죠? 또 금액도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일단 딱 생각하기 쉽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1억 있죠. 위약금으로 받게 됐지. 아파트는 계속 내 거야. 일단 이 계약은 파토났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받았던 계약금 1억 갖고 있던 거를 매수자가 야 미안하다 그거 내가 줬던 거 계약금 그거 이제 계약금 아니니까 내가 위약금 1억 줘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걸 네가 그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자. 뭐 알았다 오케이. 어차피 1억은 받은 거니까 안 주면 되잖아. 그 경우에 이 1억이 매도자 입장에서 뭐가 돼요? 매도자 입장에서 기타 소득이 돼요. 기분 좋다는 거지. 1억만큼 번 게 되잖아. 그죠? 자, 그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1억을 준 거죠. 매수자한테 받은 1억이잖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원천징수가 될까요? 생각해봐.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매수자가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처음에 계약금을 줄 때는 이게 그냥 계약이 쭉 이루어질 거라고. 이 5억 중에, 전체 5억 중에 일부잖아요. 기타 소득으로 준 게 아니야. 이 계약금을 줄 때만 해도 계약을 해약할 그게 없었다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상. 동의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매도자의 기타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되겠어? 매수자가 계약을 깨기로 말한 그 확정된 날이겠지. 그때 계약금이 변신하는 거잖아. 짠 이제 위약금으로 내가 받은 위약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거고 귀속 시기는 계약을 깨는 게 확정이 된 날에 귀속되겠지. 매도자의 기타 소득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매수자가 다시 한번 보세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논리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위에 이거잖아. 계약금, 위약금으로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즉 이 말 자체가 누가 깬 거? 매수자, 사기로 한 사람이 깬 거야. 그래서 계약금 줬던 거를 위약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이게. 이때는 원천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조건 종합과세긴 한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 조금 깊어요. 이건 나중에 주관식 때 설명드릴 거예요. 아셨죠? 일단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고 말 나온 김에 밑에 경우까지 볼게요. 경우 2번. 자, 이 경우는 내가 파는 사람이야. 아까 이 케이스 그대로입니다. 위에 케이스 그대로인데 매도자가 계약금 받았어요. 1억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내가 팔려고 했던 아파트가 막 폭등했대. 가격이 10억이 막 올랐대요. 그러면은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깨고 싶은 경제적인 유인이 매도자한테 생기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매수자한테 연락해. 야, 너 나한테 계약금 1억 줬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미안하게 됐다. 나 안 팔래. 그러면 매수자가 무슨 소리냐는 거지. 그죠? 싫어하겠지만 계약상에 있을 거 아니야.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어떤 귀책 사유가 생겨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뭐 위약금을 준다. 1억이라고 해봐. 그럼 일단 여러분 이 경우에 매도자가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1억 받았던 거 돌려줘야지 당연히 매수자한테. 이거는 당연 반환하는 건 당연하고 위약금 1억은 별도로 또 매수자한테 줘야겠죠. 이렇게 또 별도로 줘야겠지. 1억을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아까운 케이스가 다르잖아.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추가로 1억을 주죠.
그럼 이때는 원천징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이 1억은 땡큐 기타 소득인 거 알겠죠? 원래 있던 계약금 돌려받는 거는 이거 자기 거 돌려받는 거니까 이득이 아니고 추가로 미안하다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주니까 이때는 매수자가 기타 소득이 된다고 이 1억은. 매도자가 별도로 1억 지급한다고 했죠? 원천징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귀속 시기도 위약금이 실제로 현금으로 매수자한테 지급될 때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경우가 여러분 공부 처음 할 때 헷갈리죠?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스토리 모르면은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니까 한 번만 봐둡시다. 됐죠? 누가 계약을 깨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상황이. 됐죠? 앞으로. 우리 문제 푸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누가 깨나? 매수자가 깬다고. 그러니까 계약금이 보세요. 위약금으로 대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금액을 확인할게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1,000만 원. 여러분 필요경비 의제 대상이 있나요? 아까 외웠던 거.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하나도 없죠. 필요경비 의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1,000만 원. 총수익 금액이 그대로 기타소득 금액이 돼요. 됐죠? 소장하던 서화. 아 너무 반갑다.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자, 서화 여러분 요거는 따로 봐야 되는데 서화 같은 경우는 잠깐만 뒤쪽에 제가 이것도 해놨나? 요게 필요경비율이 잠깐만요. 뒤쪽에 따로 이게 없나 보네. 정리된 걸로 봅시다, 여러분. 아까 필요경비 외웠던 거 외에 하나로 이걸 외워주세요, 여러분. 서화의 양도는 1억까지는 필요경비를 90%로 인정받아요. 1억 초과분은 80%고요. 요건 별도로 외워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는 서화 양도에 대한 약간 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골동품하고 이런 것들은. 요건 별도로 외워주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의를 하고 여기 서화양도, 골동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게 뭐다? 이게 분리과세 쪽하고 그 뭐죠? 무조건 분리 복용골 거기 나오는 거잖아. 복용골 무조건 분리과세 될 때 뒤에 있겠네. 잠깐만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데 여기 있죠.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의는 이게 종합과세를 전제로 제가 필요경비 의제를 잡은 거고 얘들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죠. 서화 골동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얘도 바로 총액에다가 20%를 곱하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를 빼준다고. 그때 따로 외워주세요. 이거는 서화 골동품은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1억 이하에 대해서는 80% 이렇게 외워서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1억 90%, 1억 초과분은 80%, 1억까지 90%. 죄송 반대로 말했네. 1억까지 90%, 1억 초과분은 80%. 이거를 모르더라도 여러분 여기 무조건 분리 복연골 골룸 아니고 서화 골동품은 무조건 분리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종합과세 되는 걸 물어보잖아. 나는 제외예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 무조건 분리 과세될 때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냐? 그럼 이 90% 80%까지 알아야겠지만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뭐 무조건 분리 복용골 골동품 서화가 무조건 분리 과세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나는 제외라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 우리 문제는 뭐다? 종합과세에 합산될 금액을 찾는 거거든.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나는 제외다. 3. 통. 신판매 중개를 하는 통하여 물품을 대하고 받은 거 300만 원이야. 밑에 다. 육무통통통 60% 외워야 돼. 보세요, 여러분. 모르면 못 풀어요, 이런 거는. 300만 원인데 그중에 60%는 필요경비 의제잖아. 그러니까 12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육무통. 자, 상표권 일시적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1,000만 원이에요. 상표권? 상은 외운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육무, 무체제사권, 상표권 이런 거 있다고. 무체제상권.
실체가 없는 보이진 않지만 그 무형의 권리 이런 것들 상표권이죠. 대표적으로 상표권 빌려주고 하는 육무 60% 무 육무 외워야겠죠. 60% 빼면 4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돼요. 됐죠? 잡지사의 수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가 12만 5천 원인데 요거를 조금 더 공부해야 돼. 여러분 육무 통지 문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수필 같은 거 기고해서 받은 거야. 60%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육무 통지 문인 육무 통지 문 됐죠? 12만 5천 원에서 빼기 12만 5천 원 곱하기 60% 그럼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잖아요. 이 건이 한 건당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총 받은 금액 말고 총 받은 금액은 12만 5천 원이야.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까지는 딱 5만 원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5만 원 이하는 과세 최저한으로서 과세하지 않아요. 이것도 알아야 돼.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은 과세 최저한으로서 과세 아예 안 한다. 라는 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는 아예 빠져요. 아까 서화는 무조건 분리, 복용 고리니까 무조건 분리 과세되니까 아웃. 지금 요 원고료는 12만 5천 원, 요거는 기타 소득 금액이 딱 5만 원이니까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어서 제외. 그래서 가다라를 더해. 나만은 빠졌죠 아예. 생각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가다라를 더해서 그러면 얼마예요? 1,520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계속 따라와봐요. 기타 소득 금액 판단 대상 조건부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지금 300만 원을 초과하죠. 1,52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1,520만 원은 분리과세 할 수 없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기타 소득 금액은 어때요? 1,520만 원이에요. 정답. 1,520만 원. 자 여러분 지금 강의 좀 길어졌지만 이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숫자 자체는 몇 개 없지만 판단할 게 많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지 무조건 분리 복용골 해서 발라내고요. 과세 최저한도 지금 이 문제에 들어있죠. 과세 최저한에 걸리면 아예 과세 안 해요. 원천지수 자체를 안 한다고. 끝.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합쳐가지고 300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된다. 그리고 필요경비 의지해서 그 금액을 다 추려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여러분 요 문제 하나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지금 푼 걸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주관식까지 대응이 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례 몇 개만 더 연습하면 지금 주관식 강의 봐보세요. 문제 거기서 똑같은 내용을 강의해요. 그리고 사례 몇 개만 공부 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주관식까지 대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게 일하실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거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우리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거 끝나고 뒤에 이론 공부할 거거든요. 이론 공부하면서 그거부터 하시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주관식까지 할 거니까 계산 문제도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해보시죠. 자 쉬셨다가 225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